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약 한 200분이 넘어가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3일 로커체인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시고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거래소 상장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뭐 도대체 언제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얘기를 안 해주냐,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어 이게 이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이번에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상황들이 있고요. 또 기존에 진행되던 일들도 전체적인 암호화폐 상황이 바뀌면서 또 이제 변경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로커스 체인하고 인연을 언제부터 맺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인연을 맺었던 분들은 굳이 제가 또 지난 과정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작년부터의 상황을 한번 보죠. 작년부터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지금 현재 그래프는 캐셔레스트의 그래프인데 저희가 거의 처음에 상장을 비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니죠. 그전에는 비박스라는 거래소에 또 했고 아이닥스라는 거래소도 했고, 비박스라는 거래소는 가격이 좀 많이 그때는 좀 높았었지만 많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고, 비트레이드를 거쳐서 어, 캐셔레스트에서 캐셔레스트에서 가격이 원화거래소 시절도 있었고 원화거래소가 아닌 시절도 있었는데 그 상황들을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래 가격이 한 30원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가격이 작년 5월이죠.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올랐을 때가 한 270, 290원 요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가 알벤이라고 하는 저희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그 DCG 그룹 유리스타브 DCG 그룹의 소개를 받고, 그 DCG 그룹 안에 GSR이라고 하는 MM 업체가 있었죠. 그래서 GSR이 저희 쪽에 투자도 하고 진행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가 되면서 GSR의 서류도 제출하고 계약 작업을 막 진행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 로커스체인이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시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R이 굉장히 이제 뜸을 들이고 있던 과정에서 차라리 그러면 저희가 셀시우스랑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 이제 이때 GSR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그 SEC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모니터링이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셀시우스랑 리스팅 및 투자 계약을 했었죠. 하고 셀시우스가 되면서 셀시우스가 그 당시에 워낙 많은 투자자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자금도 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셀시우스에 리스팅 되기 전에 저희가 생각 들었던 거는, 와, 셀시우스를 가면 가격이 못해도 뭐 당시에 기억으로 뭐 한 3, 4천 원은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셀시우스 리스팅이 아마 제 기억으로 6월 20일경이나 20 며칠경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6월 10일 날 10일? 10일이죠. 루나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가격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 하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루나 사태가 터졌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셀시우스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뱅크런 얘기가 나오면서 셀시우스에 리스팅을 못하고 셀시우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산으로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왜 이렇게 좀 시련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만약에 6월 21일경에 저희가 리스팅을 했다면 셀시우스에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셀시우스가 코인을 담보로 연에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 이자율이 연에 1.5%였습니다. 그리고 5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로커스 체인의 예를 들면 로커스 체인을 누군가가 이제 뭐 가지고 있다, 뭐 100만 개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가격이 뭐 500원이다. 그럼 5억이잖아요. 5억에 50%니까 2억 5천을 1%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거였고, 셀시우스가 로커체인을 전략적으로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스테이킹 이자율을 20% 정도를 주자 연에 뭐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면서 야 이제 뭐 정말 잘 되겠구나.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셀시우스에 돈을 넣으면 로커스체인의 홀더들이 많이 이제 유동성도 이제 많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셀시우스에 만약에 돈을 넣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잠겼겠죠. 그런 일이 터지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결정했던 게 쿠코인 상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쿠코인을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후오비를 결정을 하던 차에 FTX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FTX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은 거래소들이 아예 믿지 못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는 미국과 중국하고 경쟁해서 미국이 중심을 잡고 미국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그런 데들이 진출을 하면서 전통적인 암호화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대개 이제 파산되거나 이제 밀려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중국의 거래소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지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오비가 저희가 이제 그 쿠코인 이벤트를 했었고 후오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후오비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거의 20위권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거래소 자체가. 그래서 뭐 저희의 계획이 또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2달 전부터는 그러면 오히려 한국 거래소가 훨씬 더 튼튼하고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화 거래소를 가자라고 했었죠. 근데 국내 원화 거래소는 상장을 위해서 크게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 곳도 있고요. 내부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를 하고 뭐 코인원이나 빗썸이나 뭐 이런 데들은 쟁글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쟁글에 저희가 평가를 의뢰를 하니까 어떤 점이 있었냐면 쟁글은 메인넷 업체는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메인넷 업체인데 메인넷이 지금 개발 중이고 테스트넷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메인넷 업체는 자기들이 평가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가 자체를 받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한 3년 전쯤이죠. 법적으로, 그 집단 고소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다 마무리된 얘기지만,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옛날에 원화 거래소에 상장하기가 뭐 쉽다면 쉬웠을 수도 있는데 저희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때마침 코레이팅이라고 하는 외부 전문가들로 메인넷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이제 코레이팅 평가를 진행을 하고 원화거래소 상장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된 와중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러면 국내 거래소들이 어떤 흐름을 그동안에 보여왔는가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뭐 아시겠지만 특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종의 대개가 다 뭐 원화에 입금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4개, 5개의 거래소는 가상계좌 방식인데 가상계좌 방식이 아니더라도 벌칙계좌라 그래서 회사의 계좌에 입금을 하면 원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커스 체인도 상당히 이제 뭐 그렇게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은 상당히 나쁜 관행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어떤 관행들이 있어 왔냐면 이게 그 증권하고 주식하고 달리 모니터링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재단과 거래소가 이렇게 담합해 가지고 일종의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두리라고 해서 그 실지 코인 홀더들에게는 코인을 못 팔게 막아버리고 가격을 일부러 뻥튀기 해서 그 하루에 상장일에 뭐 많게는 10,000배도 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000배도 오르고 뭐 몇천 배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많이 수익을 취한다거나 혹은 그 MM 업체라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단이 돈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 재단에 한 30억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 코인이나 이런 걸 다 넘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설거지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이런 손실을 끼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서 원화거래소에 된 곳과 아닌 곳이 큰 갈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원화거래소가 되면서 K뱅크가 되면서 압도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뭐 캐셔 같은 경우에는 원화거래소가 아니다 보니 굉장히 이제 하락하게 되고 뭐 코팍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래량이 많았던 거래소인데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갈림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커체인의 같은 경우에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마 많은 여기 있는 홀더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훅 던지면 가격이 쫙 내려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로커스체인의 지금 유통량이 20억 개가 넘죠. 그러면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중에서는 싸게 3원, 5원, 10원일 때 사신 분도 있고요. 뭐 30원대 사신 분도 있고요. 뭐 100원, 200원대 사서 물린 분도 계시겠죠. 초창기 투자인데 계속 좀 단가를 낮추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그죠? 많이 로커스체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넣어서 팔면 돼요. 매도자들은. 근데 매수자는 USDT라고 하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 USDT라고 하는 테더 코인이 원화 거래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업비트에서 내가 원화를 넣어서 사는데 24시간 동안 마지막 원화 입금 시간이 지나면 24시간이 지나야만 코인을 출금할 수 있어요. 그것도 테더는 출금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뭐 트론이나 이더나 리플이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바이낸스로 넘겨가지고 바이낸스에서 현금화해서 그거를 넘기는 거죠. 캐셔로. 그렇지 않고 캐셔로도 넘길 수 있는데 캐셔는 너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론을 사서 넘겼는데 몇 천만 원어치를 팔려고 해도 손실이 꽤 크게 되니까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테더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테더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모르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국인이 많은 로커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소를 가지 않으면 이 지금 현재 어떤 식의 튼튼한 토대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팔콘이라고 하는 강력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해외 글로벌 시장의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개선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하나 있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로커체인이 왜 계속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생각을 한 거는 어쨌든 원화 거래소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토대가 갖춰진 상황에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봄이 오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팔콘이랑 그 다음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가자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원화 거래소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어, 검찰 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기 원화 거래소들이. 그리고 거의 상장을 안 해줬어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똑같은 마음이죠. 재단에서 원화 거래소로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원화 거래소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는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 있다. 많이 위축되어 있다. 어,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검찰이라고 하는 힘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거는 정치의 성향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 원화거래소도 잘못하면 원화거래소 취소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겁을 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뭐냐? 재단과 거래소가 짜고 돈벌이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많다 보니까 브로커 상장비를 얼마나 받았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먹은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거는 상당히 그런 식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다 보니 상장 당일에 공시를 하고요. 상장을 언제 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최근에 이제 그 빗썸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날 실소유주가 구속이 되고 그 크라토스라고 하는 코인이 2월 8일 날 상장하죠. 링크라는 코인이 2월 22일 날 상장을 하고 오늘 어제죠. 시바이누하고 레저 메타라고 하는 코인이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로커스는 왜 기술이 대단하다면서 왜 못하냐? 로커스는 왜 못해? 이런 애들도 하는데 자, 크라토스라고 하는 코인의 모습을 보고요. 링크라고 하는 코인의 모습을 가격을 보시면 이게 크라토스는 투표하는 앱이에요. 투표를 하면 그 코인 포인트를 줘서 토큰을 주는 거죠. 링크라고 하는 건 SNS고요. 시바이누는 민코인이라고 하는데 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짤 있죠, 짤. 짤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거. 그냥 가볍게 유행하는 거. 가볍게 유행하는 테마 이런 거를 밈이라고 합니다. 그 더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유행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연진이죠. 그래서 아, 연진아 멋지다. 아시죠? 연진아 멋지다. 이런 게 이제 밈이에요.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도 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오징어 코인 이런 거, 시바이누 코인 이런 게 밈코인이죠. 그럼 누가 생각해도 이런 코인과 어떤 메인넷의 미래의 기술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 가치와는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이런 건 상장을 하고 어, 로커스는 안 해주느냐? 아니면 레저메타라고 하는 거는 메타버스 코인이에요. 근데 뭐 다른 프로젝트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빗썸이 왜 이런 것들을 상장을 하는지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거래소들은 어, 로커스를 바라볼 때는 로커스는 아주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어, 저희가 어떤 뭐 거래소에 엄청난 코인을 주지도 않고요. 뭐 어쨌든 그렇죠. 네.
자, 업비트는 최근에 앱토스라는 거 외에는 상장을 한 게 없어요. 국내 프로젝트는 상장을 한 게 없습니다. 자, 코인원은 위믹스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그 원화거래소에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됐다가 재상장이 됐죠. 2월 16일 날. 그래서 원래 거래가 370원이던 게 떨어졌을 때 3,300원, 10배가량 뛰었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제가 뭐 로켓의 비유도 드리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제 뭐 어쩌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도 잘 그 어떤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위믹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재상장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위믹스를 분명히 사시겠죠. 그러면 몇 배는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줬다고 치면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못 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고요. 근데 로커스체인이 기술력 좋죠. 옛날에 법적으로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개선이 됐죠. 그리고 게임체인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그 테스트넷이 잘 돌고 있죠. 그리고 파트너도 크죠. 그리고 캐셔에서도 거래량이 뭐 캐셔를 저희가 먹어 살린다 누가 표현은 뭐 그렇게 하시던데 상당히 튼튼한 거래량입니다. 하나도 거래량 없이. 그래서 요건은 굉장히 좋고 잘 기다리시면 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 저한테나 아니면 계속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 마시고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저희가 추진한 대로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그 어떤 소식이 안 들리고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이제 1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한동안 머무르다가 좀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누군가가 훅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내려가죠. 아까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재단이 뭐 장난치는 것 같다. 올려놓고 뭐 소식 해놓고 우리 관련된 사람이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속상한 마음에 그러실 거라고 합니다만 어떤 바보 같은 재단이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특히 로커스체인 같이 메인넷을 앞두고 있고 올해는 완전한 비상을 해야 되고 저희 정상적인 최고의 파트너 팔폰X와 뭔가 대대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걔네도 계속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기다리시면 우선은 이제 국내 원화거래소에 올라가면서 동시에 해외 대형 거래소, 아까 언급했던 거래소 중에 하나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들이 개선이 되면 팔콘과 같이 이제 마케팅도 하고 전반적인 활동들을 같이 상승을 위한 활동들을 할 거고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예상되느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100% 확실한 얘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편입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사 미국 같으면 골드만삭스나 뭐 기존 전통적인 금융사들이 대거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거래 수익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뭐 보험 상품 아니면은 다른 상품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된다.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세금도 내게 되고 점점 더 투명해지고 뭐 이런 시기로 간다. 자, 그러면 올 한 해가 이제 그 기점이 되죠. 그러면 올 한 해에 진출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라고 치면 작년에는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정리들이 됐다라고 하면 올 한 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100% 확실한 얘기고요. 근데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가격이 오르고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봄부터는 많이 개선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커뮤니티 방에 뭐 외국 분도 뭐 로커스 체인은 5년간 뭐 비밀만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던데. 참 그런 글들을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저희가 원래 비밀은 많았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비밀이 많았고 너네는 왜 약속 안 지켜? 약속 안 지켰다기보단 늦어졌죠. 전반적으로. 하지만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판단이 많이 서는 거는 거래소 상장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가 됐죠. 아까 이제 그 GSR, 뭐 셀시우스, 그다음에 쿠코인, 후오비, 원화거래소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얘기했던 시점하고 안 맞고 자꾸 늦어지고 바뀌고 이러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이 2009년 언제죠? 금융위기가 2009년이죠. 2009년 금융위기처럼 정말 많은 변동이 있었어요. FTX도 망했지만 그 전에 루나, 셀시우스 파산, 뭐 제네시스 파산, 3에로 에셋 파산 뭐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왔지만 그래도 저희 생각에 늦었지만 튼튼하게 어떤 로드맵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밀이 많냐라는 평가 중에 뭐 이 대표님이 그 출장 가셔서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왜 사진만 띡 보여주고 언론 발표나 다른 걸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음, 지금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특히 이제 사우디와의 일들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금액도 뭐 투자 금액도 뭐 1, 20억, 1, 200억 이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큰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얘기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게 중요하죠. 네. 괜히 설레발 쳐가지고 그게 또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해서 잘 안 되고 하는 것보단 잘 마무리해서 정말로 큰 사업을 구축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이번에 사우디 출장이 총 4번째인가요? 3번째인가요? 이렇게 계속 가시면서 이제 실질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인 이종랑 스캔을 보면서 뭐, 뭐 이런 식의 소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팔콘엑스에, 팔콘엑스에 10억 개가 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누군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고요. 팔콘엑스는 이더스캔에서 이렇게 해보면 팔콘엑스라고 태그가 붙어 있는 지갑에 딱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식의 오해를 하느냐. 저희가 지갑을 관리를 할 때 이렇게 뭉치로 있던 지갑에서 이게 이제 콜드 월렛에 있던 건데 콜드 월렛을 이제 깨서 핫 월렛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넣으면서 그때 팔콘엑스의 지갑 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뭐 원화거래 상장이든 해외 대외거래 상장이든 이 지갑 관리나 투명성은 굉장히 저희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저희가 상장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질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310분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좀 오늘 말이 빠르죠? 제가 어저께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일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여러분들 초조하게 뭐 글들이 올라오는 것도 보고 있고,
또 이제 저희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카톡도 보내고 뭐 그러는데, 어, 제가 일체 얘기를 안 드리니까, 못 드리니까, 뭐, 많이들 답답해 하시는 것 같지만, 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투자를 왜 하십니까? 아니면은 로커스 체인은 왜 하고 계십니까? 어, 10% 20%뭐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그 이득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상장 날짜 잘 맞춰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뭐 저희는 어쨌든 뭐 그 높이가 어떨지 모르겠고 언제 그런 일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메인넷을 런칭하고 진짜로 블록체인의 미래를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치가 짧아도 뭐 6개월 이상, 길다면 1년, 2년, 뭐 3년, 뭐 이렇게 4년, 5년 뭐 더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함께하는 투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좀 음, 어, 긴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챗 GPT랑 로커체인과의 연계가 있을 수 있냐? 뭐 크레타와 메인넷의 연계, 뭐 아니면 이런 얘기. 바스트라고 하는 게 요즘 얘기에 많이 나오나 보죠. 그래서 거기랑 뭐 로커체인이나 크레타가 무슨 관계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챗 GPT는 대화형 챗봇이죠, 챗봇. 요즘 나온 아주 센세이션한 챗봇입니다. 글쎄요. 이제 로커체인 메인넷이 나오면 만약에 챗 GPT가 이런 AI 엔진이 블록체인과 연계가 돼야 되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확장성과 고성능을 필요로 하겠죠. 그랬을 때 로커체인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게임이나 메타버스 NFT에서는 웹3라고 하죠. 요즘에 게임 회사들은 다 웹3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NFT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성능이죠. 고성능, 확장성. 그게 되지 않으면 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저께 폴리곤이 섰습니다. 서가지고 굉장히 이제 수수료가 올라가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네. 그게 서버 방식, 서버를 이오스나 트론이나 뭐 폴리곤이든 뭐 이런 식의 방식들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성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챗 GPT는 그런 로커체인과 함께 연동이 돼야 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고성능의 그리고 확장성의 블록체인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게 로커체인이 아닐까. 크레타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사업은 두바이에서 해외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저희 블룸의 자회사인 다이버스가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레타라고 하는 토큰은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 로크체인 메인넷이 잘 돌아가게 되면 이제 체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게임 체인과 함께 로커체인 메인넷의 중심 기둥이 될 가장 큰 대비죠. 그게 크레타입니다. 그래서 크레타가 잘 되는 게 상당히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요. 어, 사우디는 이 크레타 메타버스 게임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 바스트라고 하는 거는 바스트는 쉽게 생각하면 바스트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앱이 있는데 그 바스트는 연예인들이나 개인들이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의 NFT를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인데 지금 현재 토큰은 없고 NFT만 만들어져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 뭐 예를 들어서 마룬5 아시나요? 아델? 아델 노래 아시나요? 헬로우. 이거 노래 한번 불러
아리아나 그란데. 뭐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 ESPN, 뭐 NFL, 애플, 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뭐 이런 데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스트에서 이런 NFT 만들고 서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NFT를 크레타로 살 수 있게, 크레타 토큰으로 살 수 있게 크레타에 협력하는, 제휴하는 이런 식의 계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로커스체인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뭐 크레타에는 더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게임체인과 메인넷 개발 현황, 그 다음에 뭐 런칭 일정, 테스트넷, 수압, 뭐 수수료 구조, 보상 구조, 뭐 게임체인 노드, 데이터 노드,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은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좀 반복적으로 물어보지 않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게임체인. 게임체인은 로커스 체인의 메인넷이 미리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게임 체인에는 아직 그 토큰하고 스마트 컨트랙이 안 붙어 있죠. 근데 이거를 붙일 거예요. 이제 붙이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메인넷의 프리뷰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게임 체인에서 상당 부분 저희 로커스 체인의 이 안정화되는데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이. 자, 원래 노드를 돈 주지 않으면 안 돌리죠. 그렇잖아요.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그 토큰을 주지 않으면 노드를 안 돌려요. 그런데 이 게임 체인에 게임하는 사람들은 내가 노드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게임 체인의 노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는 오류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이 나중에 이제 런칭되는 시기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스마트 컨트랙과 지갑이 연동되어서 뭔가 구현이 되는 뭔가 테스트를 외부에 선보이는 게 뭐 1Q 정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뭐 1Q 정도 목표로 하는 거가 크게 차질은 없는 것 같은데, 게임 체인 서포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4월 초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게 이제 테스트넷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체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넷과 메인넷과의 차이가 뭐냐?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넷, 메인넷. 테스트넷은 전체적으로 돌려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다. 그래서 테스트넷이죠. 메인넷은 진짜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이 단계에서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그 앞에 발행됐던 토큰하고 수합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수합이 이루어지고요. 수합에 몇 대 몇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때 가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상이 지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SDK나 아니면은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을 해서 토큰들이 만들어지겠죠. 상용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메인넷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서비스가 안 돼. 그리고 원장이 깨져. 이렇게 되면 큰 문제죠. 그러면은 이게 메인넷이 완전히 막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넷을 얼마 정도 운영을 해야 그런 단계가 될지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최대한 당기는 게 저희 목표인 거고, 그걸 게임 체인을 통해서 당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넷이 이제 선보이는 게 올해 이제 게임 체인에 넣어서 토큰이나 스마트 컨트랙을 해서 선보일지 아니면은 따로 뽑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3월이나 이렇게부터 이제 동작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게 메인넷의 베타 버전이라는 거를 운영을 한다. 이게 이제 지금 폴리곤이나 그 솔라나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메인넷 베타와 메인넷과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그 토큰 보상이 없다. 채굴이 없다. 두 번째, 주도권. 이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 다 재단이 고치겠다.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원장은 깨지면 안 되겠죠. 메인넷 베타에서도. 그런데 욕을 덜 먹는다. 혹시라도 뭐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게 메인넷 베타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서는 이제 테스트넷 하고 메인넷 베타하고 메인넷 런칭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게임 체인의 노드는 게임할 때만 돌아가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노드입니다. 계속 켜져 있는 노드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메인넷이 돌아갈 때 그 게임 체인 노드로만 동작을 다 시킬 거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저희의 그 토큰 이코노미, 코인 이코노미는 한번 이게 이제 완성이 저희 문영배 부사장님이 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한번 그 저희 그 화이트 페이퍼에도 들어갈 거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을. 데이터 노드라는 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언급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저희는 베리파일 프루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노드의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저희 로커스 체인의 그 코어 스킵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말이 빠르죠? 오늘 얘기가 좀 해야 될 얘기가 많아가지고 또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말 빠르니까 이거 녹화본 올려드리면 좀 늦게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앱토스, 알레오, 폴리고나가 로커스 체인의 경쟁력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앱토스, 이게 좀 아쉬운 게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이 뭘 만들었다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출신이 만들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원래 재작 한 2년 전쯤에 리브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이려고 했죠. 리브라는 이오스나 뭐 이오스, 클레이튼, 뭐 트론 이런 식으로 노드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리브라를 페이스북에 했다가 욕을 되게 얻어먹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분사를 시켜서 나가서 만든 게 앱토스입니다. 리브라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기술적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알레오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거를 블록체인에 적용을 했어요. 영지식 증명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블록체인은 A가 B한테 전송을 하면 그 이더스캔 같이 이런 걸로 다 볼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영지식 증명을 정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결과를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가 고친 게 없는지 있는지는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 뭐 이런 데서 영지식 증명을 가장 많이 쓰려고 하는 게 뭐 그런 거죠. 투표 시스템에서 많이 쓰죠. 투표가 이 사람이 투표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를 알려지면 안 되죠. 네, 그런 때 이제 영지식 증명을 쓰는 건데, 그 지금의 블록체인의 방향이 뭐라 그랬죠? 투명성이죠. 그리고 제도권에 편입이 되죠.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추적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옛날에 그 무슨 코인이죠? 다크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장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알리오 코인도 뭐 근데 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거를 관심이 있어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관심이 있으냐? 여기가 이제 뭐죠? POW로 그 알고리즘이 돼 있어요. POW가 이제 옛날에 채굴기가 지금은 안 쓰잖아요. 이더리움도 POS로 가고 이러니까 안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채굴기가 남아 돌겠죠? 그 채굴기 사업자들이 그 다음에 뭔가 재고가 있으니까 써먹어야 되는데 좋죠. 그래서 다단계 하시는 그 채굴 사업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알레오 코인입니다. 자, 폴리곤은 이제 레이어 1, 2 뭐 이렇게 나눌 때 레이어 2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기생하는 프로젝트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 폴카다, 폴리곤 뭐 다 그런 거죠. 아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저희는 폴리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이어 1끼리 경쟁하는 프로젝트니까 뭐 레이어 2의 경쟁력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다만 이제 폴리곤은 요즘에 이제 NFT 하면서 폴리곤이 싸죠. 그리고 빨라요. 서버 일종의 서버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씁니다. 특히 요즘 메타버스 NFT 하는 데서. 그래서 경쟁력이 있었다. 웨비나를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웨비나를 끝난 2주에는 너무 날아갈 듯하게 기쁘고요. 웨비나가 있는 주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웨비나에 뭐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웨비나라도 있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뭐 극복을 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 상장이라는 이슈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할 거고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오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날 특별 웨비나를 한번 하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날 이벤트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 유튜브들하고 이렇게 콜라보 하면 어떻겠냐. 뭐 아니면은 로코체인을 좀 알려서 하게 되면 좋겠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실명을 제가 언급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알밤 너구리라고 하시는 유튜버가 계시던데 뭐 꽝 대신 닭은 아니겠지만 웹이나 없을 때 많이들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 콜라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초대해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메인넷 방을 운영하시는 처음처럼 님도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허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이게 뭐 부정적이신 분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뭐 특허도 러시아 특허 저희가 등록해도 된다고 승인 났다고 하니까 특허 번호 올려라. 안 그러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외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외국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척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특허는 저희도 해보니까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보완하라고 하면 보완하고 요번에 러시아 나온 거는 특허 등록해도 된다. 승인이 난 거예요. 이제 저희가 돈 내서 등록하면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픈하면 되겠죠. 네. 뭐 이런 거를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고요. 요청사항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 제가 어느 정도 그 웨비나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조심스럽고 또 이제 이 접점에 있는 사람이 저다 보니까 요즘 저는 누군가 전화로 오면 전화를 피합니다. 뭐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또 예.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계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들은 벌어진다. 근데 왜 이렇게 길어지냐? 뭐 모르죠. 저도. 예. 다만 요즘같이 원화거래에서 상장하기 어려울 때 누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 트집을 많이 잡겠죠. 예. 왜 얘네는 시켜주고 얘네는 안 시켜줘?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조심스러운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좀 계실 때 로커스체인이라는 투자는 말씀드리지만 로커스체인 기술이 어디 가지 않죠.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원년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나서 이제 올해 제도권이 편입이 되고 뭐 글로벌하게는 거대 공룡들이 다시 진출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그 플랫폼이 가지는 영향력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력이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발전하겠죠. 저희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된다. 개중에는 뭐 좋은 얘기 듣고 이때쯤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때쯤이 아니어서 많이 힘들다. 아니면은 생활하는데 내가 또 몇십만 개 팔아야 돼, 몇만 개 팔아야 돼. 이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뭐 저희야 빨리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넓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2월 23일 웨비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